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이슈별로 또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제가 자세한 해답을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오늘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코로나19 테마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테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좀 그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지금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콜데원 같은 일반 감기약도 지금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오후장에서도 수급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수완매 급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이 8월 말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코로나19 테마주들 이번 주처럼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 코로나19 테마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19 테마주 안에서도 지금 진단 키트, 마스크, 백신, 치료제 이런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말씀해 주실게요. 백신은 개발이 요원하고 한다고 예전에 20년부터 했던 기업들 중에 성공한 기업이 아무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의미 없고요. 마스크는 집에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사실 일도 별로 없고.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면 진단 키트 정도인데 지금 코로나 자체가 여름철, 겨울철 이제 재유행이 계속 반복되는 계절성 질환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럼 올해 여름은 더 심하냐?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밖에 잘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실내 밀집 때는 이제 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주말에 가면 피난 온 것처럼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재유행이 좀 확산되는, 기존의 여름보다 조금 더 확산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히려 8월 정점 얘기가 아니라 더위가 꺾이면 같이 꺾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가 마치 지금 좀 언론 보도도 제가 볼 땐 너무 자극적이다. 저희 동네에는 콜데온도 많고, 타이레놀도 많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일부 동네가 좀 동난 거 가지고 너무 지금 좀 오버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교육주들까지 올라가는 건 애들 학교 가지 못하면 이제 교육주 옛날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 처음 발생하고 한 달 안에 발생됐던 여러 그 트레이딩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옛날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되면 지금 오히려 더 난리 나겠죠, 사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다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진 않고 있기 때문에 진짜 테마, 오늘 특히 이제 시장이 조금 조용하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도 많이 좀 몰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더위가 끝나면 이 코로나19 테마도 같이 조금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비예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테마주들은 무더위가 좀 지금 기승을 부릴 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휴마시스 20%, 랩지노믹스 19%, 여기에다가 또 엠폭스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정말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조용할 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번 주는 좀 쉬어갈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테마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진단 키트가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진단 키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백신 쪽이나 아니면 지금 감기약과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약간 올라가 준 게 대원제약도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거 위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려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일동제약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키트 다음에서 뭔가 테마성을 노려본다면 이런 쪽으로 지금 백신 쪽이나 그 이외의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뭔가 단기 종목에서의 좀 이슈거리 더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물론 비중은 태우지 못하겠지만 비중은 작게 하는 관점 안에서 짧은 대응 정도는 가능해 보이겠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비중 베팅을 해서 크게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욕심이 좀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단기적인 접근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 수요일부터 또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월화 이번 주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금 줄여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는 것은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펩트론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국내 비만 치료제 대표 기업인 펩트론이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오늘 현재도 13%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만 치료제 모멘텀 굉장히 시장에서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펩트론이 이렇게 유상증자 소식을 내면서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펩트론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게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잘 되면 또 좋죠. 펩트론이 돈이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어디선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계약금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기술 수출이 작년부터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1,400억 가량을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중항체 ADC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산업은행까지 펀딩을 해주면서 제3자 배정으로 받았는데 그럼 펩트론은 왜 제3자 배정으로 못 받고 기존 주주들의 돈을 다시 모으냐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 수출을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 아직도 못 하고 있는다는 거는 이건 이미 시효가 지난 기술 아니냐라는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제 본인들의 공장을 제대로 져서 샘플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지금 뭐 마이너스 17% 정도 시작해서 양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긍정이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노리고 사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올해 이제 다시 한번 6월 달부터 급등했던 시기가 4만 원대부터 급등을 했는데 그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 배정이 좀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도 들고 또 좋은 얘기도 돌고 같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없는 분 같은 경우는 굳이 접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시끄러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이미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반등이 나오면 판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이라도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들고 가보시든지 여러 가지 이제 초이스는 두 개밖에 없겠지만 팔든지 들고 가든지 그건 이제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지 뭐 제가 이거를 이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기에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접근, 펩트론으로의 신규 접근은 좀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지금 생산 규모를 10배로 늘리기 위해서 신공장을 건립한다라고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확률이 5대 5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걸 좀 정리를 할지 혹은 조금 더 가져가 볼지는 개인적인 투자 판단에 조금 맡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펩트론발 비만 치료제, 이 소나기를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비만 치료제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약 바이오 섹터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미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누가 되던 간에 미국에서 미중 분쟁은 조금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9월 달부터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아마 이제 하원에 표결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 본다면 오늘 밀려내라고 하는 펩트론과 같은 종목에 관심 더 갖기보다는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요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수혜 종목들 결국은 삼성바이오나 ST팜, 바이넥스나 말커디스탈과 같은 종목들한테 관심을 가져보시면 차라리 이쪽에서의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붙을 수가 있겠고 최근 실제 봤을 때 삼성바이오도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줬고요. ST팜 같은 경우도 이번 컨퍼런스 콜을 들어봤을 때 결국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서의 지금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잘 생기고 있다. 결국 수주가 실제로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결국 ST팜과 같은 종목들은 실제 더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달 표결 전에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관심을 이쪽으로 가져보시면은 충분히 9월 전에 수익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생물보안법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생물보안법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해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뭐 바이넥스, ST팜까지 앞으로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찐 수혜주는 어디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에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양산 중인 건데 관련해서 해당 종목들 앞으로도 잘 움직일 것 같은지 전고체 배터리 접근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 뭐 아직 돈 벌려면 멀었고 일부 샘플에만 좀 납품하는 회사,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에다 일부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주가가 워낙 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이슈로 반등 정도 국면으로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TMA라는 이제 기본 트리메틸 알루미늄 관련된 매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회사가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농화성과 같이 엮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기업이긴 한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대신에 나머지 기업들은 다 그냥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 얘기는 왜냐면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불났다고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나라에서. 네. 그러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신사업을 지원하는 정도인데 그 신사업은 이쪽일 거고요. 제도를 개선하는 거는 뭐 보조금을 뭐 과충전 방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 충전하다가 이번에 불이 난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불났습니다. 그러면 뭐 BMS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뭔가 잘못됐던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번에 현대차가 그래서 발빠르게 본인들의 이제 그 이력이라든지 쓰고 있는 배터리의 종류, 그다음에 BMS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강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좀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열 폭주 방지 뭐 패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관련주들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뭐 BMS라든지 화재 예방 관련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테마를 만들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그나마 2차 전지에서 그나마 볼만한 거는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종목들 한동안 좀 쉬었는데 이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국면에 들어가니까 그쪽도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테마도 단기간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관원 매니저님, 지금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오히려 하이브리드카가 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 해서 지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하이브리드카 지금부터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최근에 바닥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쪽 종목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쪽에 대한 물량을 다 줄이고 있고 그 외 쪽에서의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와 관련돼서 정책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략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는 이쪽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는 자동차 기업들만큼 이번에도 서프라이즈가 다 떴던 기업들이 코리아 FT도 있었고 세방전지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코리아 FT와 세방전지 둘 다 지금 실적 대비 주가 밸류 자체가 굉장히 싼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 때 이쪽 관련해 전략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2분기도 생각보다 더 큰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보다는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가장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보다는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아랫단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테마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장세 안에서 조선주들은 오늘 편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참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선주만큼은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조선주들 꾸준히 지금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남은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신조선가 지수도 상승하면서 역대급 호황기였던 191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일단 뭐 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라서 못 사고 빠지면 빠질까봐 못 사고. 맞아요. 예, 조선주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시던 분들만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일단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국미포, 삼성중공업 다 좋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장이 흔들릴 때도 조선주들은 살짝 조정받고 제자리 다 왔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사셔야 되는데 뭐 포트에 항상 담고 가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인분들이 잘 손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놓으면 막상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한 3%, 4% 이렇게 올라오죠. 많이 올라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꾸준히 올라갈 쪽으로 보고 있고요. LNG 운반선 지금 추가 수주 기대도 좀 붙어 있고 신조선가도 상승 중이고 후판 가격도 내려가고 여러 대외 여건이 지금 다 우리나라 조선업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또 HMO 군 관련된 것도 여전히 좀 좋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MRO 사업 관련돼서도 또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현대중공업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도 HD 현대중공업 이어가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한국조선해양 사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HD 현대중공업에도 지금 딱 한 가지 걸리는 변수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노조가 지금 부분 파업을 꺼내들면서 파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빅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파업 리스크로 인해서 이 수주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이 파업 리스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차피 파업은 지나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파업은 잘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닝으로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자체가 2분기 때 드디어 이제 실적이 안 나오던 곳에서 처음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 자체가 아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기대감이 생길 거라서 주가 자체가 파업과 별개로 하단은 막혀있는 업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시장 자체가 오늘처럼 좀 쉬어갈 때마다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인 만큼 관심은 가져보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 가지고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좀 느긋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간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선사 쪽을 보기보다는 기자재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엔진 사업부 쪽에서는 이제 이번에 STS 중공업이 이제 HD 쪽으로 넘어와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뀐 종목이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이나 아니면 엔진 사업부에서 실제로 이제 피팅 밸브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KSP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쪽에서는 조선도 있으면서 석유와도 연관되어져 있고 대왕고래도 연결되어져 있는 뭐 성광밴드나 태광 쪽도 좋게 하다 보고 있는 게 이번에 보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지지 격차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트럼프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쪽에서는 이제는 밀려 내려가 있는 트럼프 관련 종목들도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 조선도 엮이면서 트럼프와 연관성 있는 거기다 플러스로 대왕고래까지 볼 수 있는 뭐 성광밴드나 태광과 같은 피팅 밸브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이번 주 증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뭔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희 대표님,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도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8만 원 선을 회복했던 삼성전자 다시금 지금 7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외국인의 수급 속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가요?
그냥 쉬어가는 거죠. 이게 뭐 쉬지 않고 올렸는데 8월 초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계속 올렸죠.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15만 원대, 16만 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자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 8월 초에 나왔던 충격을 다 이제 본 제자리까지 돌려놨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단기 급반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보고 있어서 여전히 그러면 저 밑에서 못 사서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사셔야 된다.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3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붙어 있는 게 그나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13조 정도 이상 매출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서프라이즈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반도체가 좀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과하죠. 좀 1, 2% 조정받는 거 가지고 주저앉았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좀 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도 올라갈 기회를 좀 주고 있다. 대신 오늘 조선주가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장은 항상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번 주에 또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수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목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제스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딱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또 기대감 또한 뭐 크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나와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본의 BOJ 총재가 일본 의회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서의 발언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가 터진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BOJ 총재가 일본 의회 참석하는 게 이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로 본다면 엔비디아 발표 나오는데 요 두 가지 리스크를 회피하는 물량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바이오와 조선, 테마 안에서 아마 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시장 전략 짜보겠다라고 하시면 엔비디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사겠지만 시장은 약간 리스크한 것도 보기 때문에 그 반대국부에 있는 전 상관이 없는 제약바이오나 조선 그다음에 테마 관련 종목들로 단기적인 모습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잭슨홀 미팅보다는 일본은행의 총재 발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건희 대표님, 3, 4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실게요. 그렇죠. 일단 반도체는 계속 돌아가는데 돌아오고 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한번 부러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걸로 보이고요. 자동차, 조선, 전력기기 다 호실적이 나올 걸로 봅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화장품주들이라든지 뭐 일부 소비재 관련된 에스레저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좋게 보는데 그쪽에서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 이제 완성차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리아 FT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지금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카 수요가 더 높아질 거고 더 견조할 겁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하이브리드카는 사람들이 전기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휘발유차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해서 정거점 부근인 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FT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3, 4분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와 함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저도 어제는 3, 4분기에서 반도체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본다면 제약바이오나 그다음 조선, 화장품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서도 뭔가 한 가지 골라본다면 다음 달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서 ST팜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자체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수혜가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수주가 쌓여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 나온 것뿐인 건데 앞으로 지금 수주 자체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 때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9월 달에 생물보안법이 이제 하원에 상정돼서 표결 들어간다라는 이슈만 더 나와줘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아마 최근 고점은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고가 넘어가는 한 12만 원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9만 원 정도 보시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는 하이브리드 차의 또 수혜주로 코리아 FT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ST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목표가와 손절가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